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한 15년간 암 환자를 보면서 실제로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의학 상식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부터도 쭉 말씀드렸지만 정통의학에서 암 환자한테 쓸 수 있는 무기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국소적으로. 즉 유방암 환자가 유방에 대해서, 위암 환자가 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술과 방사선이에요. 그리고 전신적으로 적용이 되는 치료는 항암제예요. 그런데 한 15년 전에 제가 처음 암 환자 볼 때는 정말 99%의 환자가 대학의 치료만 의존하고 이런 거순요법 같은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보완 대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가 많아요. 거꾸로가 진짜. 왜냐면 보니까 수술하면 인체의 밸런스가 깨진다. 항암하면 면역세포 다 죽는다. 방사선 그 부작용이 엄청나다.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 안 하고 식이요법이나 이런 보완 대책만 갖고 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뭐라 하면 아니 제한 것은 요법 하시는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하냐고 라고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고 가시는 분도, 화를 내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일단 수술이 가능하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의 10명 중에 9명은 수술을 못해서 오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아요. 4기. 그 다음에는 재발 전이된 사람. 왜냐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하고 또 재발하면 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못하면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운이 좋아서 빨리 발견해서 수술이 가능하다. 그것도 근치적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그 의사가 말하는 완치가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완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온 환자분도 이제 그런 분이 제일 많은 게 유방암이에요. 지금 본인이 종양이 만져진 지가 한 4, 5년 됐을 텐데, 계속 병원 안 다니고, 이제 침 맞고, 부항 뚫고, 산에 다니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최근 4개월 전에 이제 악화가 됐는데, 얼마나 악화됐냐면, 오른쪽 유방이 왼쪽에 한 7배쯤 커요. 이것 때문에 목과 어깨가 아파서 누워있질 못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자기는 수술이나 항암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설득을 해서 우리 병원에 와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일단 증상이 좋아지는 거를 보고 자기 이제 항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거북이암이라는 거 있죠? 진행 있는 일암, 대장암, 전립선암, 콩파담, 또 무슨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건 비교적 진행이 느려요. 그래서 처음에 1기 정도 진단받고 아무런 의학적인 수술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대부분 1년에서 한 3년까지는 아무 증상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수술 안 하고 항암 안 하고 완치됐다고 얘기해요. 완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근치적 절제술을 설명하는 이유는 일단 수술의 유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자궁경부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자궁이다 그러면 자궁경부암은 항상 입구에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한 1cm 되는 암이 생겼어. 완전 초기야. 임파를 전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암은 거꾸로 치료합니다. 오늘 거꾸로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초기일수록, 즉 완치가 될 가능성이 많을수록 치료를 세게 해요. 근데 너무 진행했어. 그럴수록 치료할 게 없고 치료를 별로 세게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합니다. 요거는 딱 여기에만 있고 초기고 임파선이나 원격전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수술을 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요것만 잘라내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궁 다 절제하고 자궁에 붙어있는 나팔관, 양쪽 난소 다 제거하고 골반에 눈에 보이는 임파선 다 긁어내고 또 이 골반에서 복부로 경계를 하고 있는 거름막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다 드러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만 암이 있었으니까 이거 다 드러냈으니까 CT 찍으면 완전 관해됐겠죠. 그래도 한 6개월간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래도 일부는 또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암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CT나 눈으로 봤을 때 1cm의 종양 안에는 암세포가 10억 개 이상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CT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1억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10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1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1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생명이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구역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런 걸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래, 완치에 도전하기 위해서 한번 수술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CT 찍으니까 완전 간해가 됐어. 근데 왜 또 항암을 할까요? 우리가 CT로 보는 거는 암세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암세포는 현미경으로 봐야죠. 암세포가 수십억 개, 수백억 개 모인 종양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근처에 분명히 암세포가 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물론, 그 자궁경부암은 골반은 방사선을 처음부터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방사선 안 하는데, 방사선이 가능한 유방암이나 이런 경우는 방사선 치료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흩어져 있는 미세암을 태우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이미 임파선이나 혈액으로 암세포가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항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학에서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은 원자폭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못 하는 수도 많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미세 잔존암이 자라서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어디 붙어서 재발이나 전이가 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현대의학적 치료는 없어요. 이 보완대체의학, 자연치유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진행된 암 환자한테 자연치유를 식이요법을 하는 것보다 수술을 하고 미세암을 대상으로 해서 식이요법을 하는 거는 어떤 게 효과가 좋겠습니까? 대신 이제 수술이나 항암하고 항암하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또 복구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북한군이 탱크 몰고 막 내려와요. 그럼 우리도 공중 미사일 쏘고 포 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땅이 초토화가 돼서 안 돼. 면역세포 다 죽어. 우리는 칼로 싸우고 활로 싸울 거야. 이건 백전백패하는 거죠. 뭐냐? 북한군이 탱크 몰고 내려와. 그럼 우리도 탱크로 가든지 미사일로 퍼부어가지고 일단 후퇴시켜야 돼. 그리고 재정렬을 해서, 그죠?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딱 방어를 해야 되고, 그 전투 과정에서 초토화된 땅은, 초토화된 면역세포는 재건 사업해야죠. 면역요법, 해독요법, 식이요법, 이런 걸 통해서 더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몸에 있는 파수꾼, 방위군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북한군이 못 들어오게 해야지 재발이 안 되는 거죠.